자, 저희 그럼 6차시 산업안전심리, 인간 특성과 안전과의 관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사고 보시면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정신적인 요인이다. 자, 우리가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치밀하게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안전을 이제 중요시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요 정도만 해도 돼. 이게 뭐 중요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신적인 요소에서 두 번째 주의력을 보시면 주의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어쨌건 이제 사람의 심리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더라도 주의력이 떨어지죠.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은 좀 이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방심 및 공상이 있습니다. 뭐 방심 공상이라서 뭐 망상 뭐 그런 거 이제 상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뭐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개성적인 결합 요소다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특성이에요. 개인의 특성. 자, 개인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거 바로 앞전에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가 아닌 것은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간단하지만 습성, 습관, 그리고 동기기지, 그리고 감정 이렇게 5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특성들은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경중을 따졌을 때 뭐 깊게 이제 들어가실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맥락상 이제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면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착상심리라 그래서 자, 인간은 항상 이제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다고 하죠. 기계는 기계대로 정확하게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자, 항상 건전하고 올바를 수 없다고 보는 심리를 인간 판단의 과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요 다음에 착오 요인으로 해서 오미션, 커미션에서 그런 이제 과오라든지 착오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여기서는 자, 착오 요인 보시면 인지 과정에서 혹은 판단 과정에서 자, 조작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다. 착오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생리적, 심리적으로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한계는 뭐예요? 잠을 안 잤다든지. 심리적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우리가 시험이에요. 우리가 산업안전기사 보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정답인데 정답을 알면서 다른 거 찍으면 안 되겠죠. 필답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내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착시 현상 등이 나타난다. 자, 정보량 저장의 한계. 자, 우리는 머리 이제 데이터 처리량으로 따졌을 때 6비트라는 얘기예요. 초당.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뭐 초능력이 있어서 몇 기가바이트 막 갑자기 다 모든 거 이 책을 보자마자 지금 저희랑 이제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한 번 보고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자, 감각 차단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이제 습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전투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쉽게 예를 드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밤에 비행을 하다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붙으면 이제 뒤집다든지 하더라도 이게 중력에 내가 거꾸로 있는지 아닌지 잘 못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조로운 업무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자, 그 상태에서 각각 이제 내가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감각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쫓길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정서, 불안, 공포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거를 이 과목에서 묶어서 또 영어로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판단할 때 자, 합리화 혹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이걸 할 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이제 물건 구매할 때
같은 과자를 사는데 더, 기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죠, 제품을. 그런 것들이고. 환경 조건 불비, 이제 이제 적당히 이제 배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조작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기술 능력 미수, 경험 부족에서 발생을 한다. 조작이라는 게 우리 그 자동차 여러분들 다 오토매틱 잘 운전하시지만, 자, 스틱 운전하라 그러면 또 원래 하던 사람도 오랜만에 하면 낯설죠. 클러치 밟고 떼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차고. 자, 요 차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가볍게 보고 또 뒤에 넘어가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지선다형으로 많이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하시면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한다고 바로 이제 습득이 되는 게 아니죠. 자,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으로 보시는 게 빠르고요. 자, 차고는 위치, 자, 순서, 패턴, 형태, 기억. 자, 이렇게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로 5가지가 있다. 자, 위치의 차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 막 이제 다니다가, 내가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다른 동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순서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먼저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좌회전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조향이 후륜인 애들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도 판단이 될 거고요.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뭐, 번호 누를 때, 번호 패턴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패턴에 착오가 있다든지 형태도 마찬가지죠. 형상이 이렇게 네모 세모가 있었는데 네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세모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 이 전체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기억의 착오를 보시면요. 자, 경험에 의해서 얻은 내용을 저장한다.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건 기억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보존하는 현상이다. 좋은 기억이고 슬픈 기억이고 항상 참 외람된 얘기지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이제 안 좋은 기억들도 다 이제 과거에 형성된 행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활동 작용이다. 그래서 학습 작용도 되고 기억 과정도 되고 각각 이제 특정 행위의 습득에 의한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죠. 자, 자꾸 산업원전하는데 이런 이제 기억에서부터 인간의 습성, 심리, 행동 연구, 인간공학 쪽을 이제 좀 보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과목 이제 산업원전 개론이지만 2과목도 이제 중첩이 되고요. 자, 우리 출제 기준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되면서 1, 2과목에 있던 것들이 이제 기계안전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교집합들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는 각각 그 과목이 되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기억의 구성 요소가 뭐래요? 3가지 모형이 있답니다. 자, 외부 자극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감각 등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단기 저장이 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옛날 기억이지만 오래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 특히 이제 그 뇌에 각인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피드백해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요땐 요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련의 그런 이제 그 시스템처럼 이렇게 자극이 투입되고 감각이 등록이 됐으면 단기 저장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장기 저장이 되고 또 이제 피드백해서 단기 감각 등록 순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자, 한 개가 저장된 수의 청크이다. 이거 합이란 얘기예요. 청크라는 것은.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망각, 약호된 부호를 인출할 능력이 상실된 것을 망각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이제 잊어버린 걸 이야기를 하죠. 자, 망각의 원인으로는 자연쇠퇴. 시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까먹는 것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것은 거의 드물죠. 우리가 밥 먹는 거 까먹고 젓가락질 까먹지는 않죠. 기억의 흔적이 쇠퇴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양처럼 여러분들 가볍게 좀 보시되 이 과목에서 아까 전에 그 착오라든지 좀 오류가 나오죠. 인간 오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간섭설이라고 나와서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이렇게 비비고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전후 학습 자료 상호 간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게 중요해요. 인간 오류 유형. 자, 근데 요 파트에서만 이 착오 실수 건망증 위반 요거 나오고 그냥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과목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만 할 거예요, 오늘. 자, 착오 실수 건망증 위반. 자, 위반 영어로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한글로 위반은 violation이죠. 그죠? 뭐 건망증 실수 mistake 그런 부분들 영어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착오. 자, 상황에 대해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잘 나와요. 구분하고 다음 중 인간 오류 유형이 아닌 것은 혹은 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이제 한글로도 보기가 나오고 영어로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천천히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어진 정보가 불완전, 오해하는 경우, 틀린 줄 모르고 행하는 오류. 일단은 하긴 하는데 실수랑은 조금 비슷하지만 아예 애초에 그냥 착각을 한 거죠. 애초에. 자, 실수는 또 달라요. 자, 상황이나 목표에 대해서 해석은 제대로 했어요. 아, 내가 오늘 그 5번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집에. 근데 탔더니 7번이네? 그게 실수고 착오는 5번이 우리 집에 가는데 7번이 가는 줄 알고 타는 거. 그런 이제 차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착오랑 실수랑. 자,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거나 기억에 실패하는데 건망증은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까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반은 우리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규칙을 알고 있는데 자, 뭐래요?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다. 자, 위반, 건망증, 실수, 착오 요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 구분만 잘 하시면 한 문제 또 이제 정답 이제 맞추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가서 계속 이제 요 인간 오류는 오미션 커미션 해가지고 계속 나온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오류 말고 이제 착시 한번 볼게요. 착시. 자, 착오 실수 건망증 위반도 맞고요. 착시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잘못 본 거잖아요. 자, 물리적인 구조가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봤더니 멀리서 보면 저게 흐릿흐릿해 보이잖아요. 명확히 보이지 않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안구를 통해서 인지형 구조가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착시에는 알파, 베타, 유도, 자동 운동이 있다. 4가지. 자, 이런 이제 뮬러의 착시 현상에서 이것도 조금 책에 실어 놓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요약상 이걸 다 하나 실을 수는 없고요. 과거에 가끔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한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을 화살표가 이렇게 구부러져 보인다든지, 자, 정지사진을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정지사진, 우리가 껌종이 보면 여러 개 넘기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 것들. 자, 내가 정지해 있고 배경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자동운전. 자, 어두운 곳에서 점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점이 막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착시 현상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운동들, 각각의 운동들이 있는데, 자,
결국은 다 착시 현상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제 암실에서 이제 불 끄고 잘 때, 이제 핸드폰을 본다든지, 자, 우리가 밝은 빛을 보다가 끄면은 밝은 빛이 떠 있는 것 같죠? 잔상처럼. 이제 그런 것들 쉽게 예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착시도 왔고요. 자, 착각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착각도 종종 하죠. 살아가면서. 자, 물리 현상을 왜곡하는 지각 현상이다. 지각이라는 건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자, 저 차가 오는 것 같은데 멀어져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착시와 살짝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착각을 그래서 또 보게 되면요. 자동, 유동, 가연 운동이 있어요. 자, 착각. 그래서 자동 운동. 우리 위에 있는 점이 착시와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작은 광점. 그리고 별 응시하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요런 애들 자동 운동의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 점이 작을수록, 어두울수록, 광도가 작을수록, 단순할수록 발생하기 쉽다. 요 네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그냥. 자동 운동은 움직이는 것처럼. 자, 유도 운동은 유도잖아요, 말 그대로. 실제 정지한 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자동차의 창문으로 가로수 본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차에서 창문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유도운동이라고 한다. 자, 가연운동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빠르게 나타난다. 빠르게 사라진다. 운동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다. 우리가 그 껌종이 그렇게 이제 만화 그려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착각, 우리가 뭐 착시, 이런 것들을 보셨지만, 오류, 이런 식으로 보셨지만, 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뒤에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다룰 내용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차 시 좀 마무리를 하고요. 7차 시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